제일 큰 거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초기 단계의 생성형 AI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는 모델들이 초기에 조금 만들어진 시기에 저희가 좀 일찍이 기획 개발에 AI를 도입을 했고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한 줄의 로그라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그라인이 시놉시스가 되고 트리트먼트가 되고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 시나리오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콘텐츠 비주얼 프리보드나 뭐 티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구체화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는데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잖아요. 이야기를 만드는데 AI를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전 단계에서 AI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그 인원으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창작 환경에서 1인의 크리에이터가 정말 5개, 6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창작 과정까지도 다 관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요즘 실정이어서 요즘 창작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젊은 집단이기 때문에 제일 좋았던 거는 AI에게 너가 30년 차의 상업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거를 크리틱을 해줘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설마 그것이 흉내라고 할지언정 제3의 시선으로 저희의 컨텐츠를 비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상업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고 이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타깃에서 볼 수 있는지 하나의 리포트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을 보면서 요것은 AI가 창작을 한다는 표현보다도 개선을 해주는데 정말 다른 앵글과 시각을 주는 참 좋은 동반자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되게 굉장히 작고 소규모 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바로 시도하고 접목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만든 것이 있어도 그거를 과감하게 부시고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데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력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큰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력은 정말 큰 모터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얇은 프로펠러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요인이 있을 때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획 개발에 있어 비용도 좀 적게 드는 편이고요. 오히려 큰 회사보다 작은 중소기업, 저희 같은 중소기업 1인 크리에이터가 훨씬 그것을 많이 쓰고 결과물을 훨씬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큰 회사가 주는 단계적인 그런 승인과 절차 같은 것들이 큰 회사들이 혁신을 주저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스펀지처럼 쏙쏙 학습을 하고 흡수를 해서 저희가 큰 회사랑 콜라보를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 한국의 전래동화나 문학을 재해석해서 활용한 그 AI 필름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흥부와 놀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윤동주 시인의 시라든지 이상의 시 그리고 뭐 장화홍련 이런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한국인이면 모두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생성형 AI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이제 릴리즈하고 저희가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멀티모달로 구현을 하는 과정을 워크플로우를 시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 생성형 AI를 제일 빨리 쓰고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정말 확신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유럽의 프로듀서들이 이런 영상은 자기들이 처음 봤다고 너무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제작비랑 자기들의 시놉시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협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느냐는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인이 정말 이것을 잘 쓰고 활용을 잘하는 집단이구나라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K 컨텐츠라고 하는 한국적인 거를 생성형 AI를 장르물로 AI를 활용해서 만들었더니 이야기가 파워풀하다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잘 견인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확립한 워크플로우는 단 한 장의 사진을 찍어서 시네마틱하게 감도를 올리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워크플로우를 구축을 했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촬영의 이제 번잡스러움이나 영상 자체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많이 효율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회사가 정말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하는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만드는 좀 작은 단위의 컨텐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거의 동시에 같은 레벨로 보여주게 하는 엄청난 그런 콘텐츠의 스타트 라인을 정립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창작을 하시려는 분들은 생각나면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기획 개발을 하고 시놉시스를 다듬고 그것으로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의지는 AI가 시켜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의지가 있어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어떤 형태가 됐던 그것을 보고 소구하고 반응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저는 결과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정말 인간이 하는 모든 과정을 많이 대처할 수는 있는데 절대 결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앗아가는 기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AI는 저는 사실 제가 제작사의 대표이자 리드로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나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나는 AI를 같이 만드는 프로덕션의 스텝으로 쓰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의도와 목적을 AI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업무를 AI가 정확히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 일로 수고를 덜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것을 또 만들지를 생각을 하면은 그 확장성이 훨씬 넓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AI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해서 제작 과정이나 창작 환경에서 조금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빠르게 할 필요 없고, 어차피 AI를 통한 창작은 스탠더드가 될 것 같아요. 대처되는 것에 대한 불안보다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에 좀 집중을 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이든 AI 필름을 만드는 작업이든 일단은 첫걸음부터 도전을 해보시면은 정말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지원적인 인프라가 우리나라는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